네, 안녕하세요. 기계제도 동영상 수업입니다. 우리가 1학기 때는 전기 제도라고 해서 엄밀히 따지면 전자 제도에 대해서 배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항을 그리는 방법이랑 기타 전압계나 전류계, 전기에 관련된 또는 전자에 관련된 부품들을 그리고 전기가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조금 이해하는 전기의 기초적인 내용을 배우는 시간을 1학기 때 배웠다고 했고, 2학기 때는 지난 시간에 말했다시피 제어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으면서, 이제 제어는 시퀀스 제어라고 해서 우리가 원할 때 껐다 켰다를 할 수 있는 순차적 제어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 과에서는. 그래서 2학기 때는 이 시퀀스 제어라는 것에 관련된 기호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그 기호를 보고 회로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학기의 선생님의 목표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장치인 푸시버튼 스위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위치는 종류가 여러 가지라고 했었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푸시버튼 스위치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었죠. 스위치는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동작 형태에 따라서 스위치의 종류가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푸시버튼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 내부에 스프링이 있어서 우리가 눌렀을 때만 작동을 하고 손가락을 떼면 작동이 안 되는 그러한 장치가 푸시버튼 스위치였어요. 수동 조작 자동 복귀라고 하는데 그냥 말 그대로 눌렀을 때만 자동해서 수동 조작이고 자동으로 복귀해서 자동 복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푸시버튼 스위치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스위치의 종류 중 하나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선생님이 지난 시간 A 접점, B 접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푸시 버튼에만 A 접점, B 접점이 있는 게 아니라 스위치에 있는 모든 붙었다 뗐다 하는 부분을 접점이라고 부르고, 모든 스위치에는 A 접점과 B 접점이 있어요. 그거를 설명해 주려고 지금 스위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졸업할 때까지 가장 많이 쓰는 건 푸시 버튼 스위치예요, 물론. 하지만 여러분이 A 접점, B 접점이 푸시 버튼 스위치에만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푸시 버튼 스위치, 그리고 또 많이 쓰는 게 셀렉터 스위치라는 게 있어요. 셀렉터 스위치는 말 그대로 영어를 아는 학생들은 알겠지만 셀렉트, 선택할 수 있는 스위치라고 해서 한국어로 하면 선택 스위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푸시 버튼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보여줬다시피 이렇게 눌렀을 때만 동작을 하고 손가락을 떼면 떨어지는 특징이 있었죠. 근데 셀렉터 스위치는 조금 달라요. 선택 스위치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를 가지고 우리가 모드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이제 스위치 중에 하나고, 마찬가지로 푸시 버튼 스위치랑 똑같이 A 접점이랑 B 접점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자세히 얘는 조금 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조작을 하면 안쪽에 접점이 바뀌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래쪽이 이제 A 접점이 되고 위쪽이 B 접점이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쓰는 건 푸시 버튼과 셀렉터 스위치가 있다. 그리고 기타 스위치에는 이제 토글 스위치라는 게 있습니다. 토글 스위치, 그리고 캠 스위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볼일 거의 없어요. 토글 스위치나 캠 스위치도 거의 여러분이 회사에 가서 볼 일도 거의 없을 거예요. 토글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레버가 이렇게 달려있는 형태인데, 여러분 아마 봤을 거예요. 이렇게 누르면 아래로 되면 작동을 하고 위로 가면 꺼지는 이렇게 따다다닥 하는 거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 스위치가 이제 토글 스위치고, 캠 스위치는 이렇게 돌리는 스위치를 말해요. 전자레인지에서 이제 타이머 조정할 때 돌리는 스위치 있죠. 그게 대표적인 캠 스위치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는 건 푸시 버튼 스위치와 셀렉트 스위치, 이게 두 개를 많이 쓰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모든 스위치는 A 접점과 B 접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스위치의 종류들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접점에 대해서 잠깐 배웠었는데, 접점은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철편이 붙는 부분을 우리가 접점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회로에서는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 전선이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즉, 회로가 닫혀 있을 때만 전류가 흐르고 전선이 끊겨진 상태, 열린 상태의 경우에는 전류가 흐를 수 없다고 했었죠. 그래서 열린 접점에는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두 가지만 일단 알아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게 A 접점이었죠.
접점이었죠. A 접점. A 접점을 알아봤습니다. A 접점 같은 경우에는 A가 아르바이트 A라고 했었고 일시적으로 작동하는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A 접점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A 접점 같은 경우에는 기호로 자리가 되는지 모르겠네. KSC라는 한국에서 사용하는 표준 단위가 있다고 했고 거기서 A 접점은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했어요. 전선이 처음에 열려 있지만 스위치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고 즉 조작했을 때 전선에 붙어서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만드는 구조가 A 접점이 된다고 했습니다. 푸시 버튼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수동 조작이라는 의미를 갖기 위해서 위에 이렇게 여기 손잡이 표시를 그려주는 것이 대표적이고 보통 A 접점과 B 접점은 손잡이 없이 전선에서 접점이 떨어져 있는 기호가 A 접점의 기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B 접점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의 B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B 접점. 이 B 접점은 처음에 전선이 연결되어 있어서 전류가 흐르고 있지만 작동하는 순간 전선이 끊어지면서 작동을 멈추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했고 처음에는 기호가 전선이 떨어져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처음부터 붙어 있어요. 접점이. 접점이 처음부터 붙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전류가 잘 흐르고 있지만 우리가 동작을 딱 시키면 이 접점이 떨어지면서 전류가 차단이 되겠죠. 그러면 회로가 멈추고 동작을 멈추는 그러한 기호를 나타내는 게 B접점 기호였어요. 근데 A접점과 B접점 기호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A접점은 위쪽에 그리고 B접점은 아래쪽에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즉 조작했을 때 붙고 조작했을 때 떨어진다는 그런 특징을 살려서 우리가 기호로 표현을 해주어야 합니다.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국제 단위 표준계가 있어요. IEC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국제적으로 표준 기호를 정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러한 기호를 사용하고 있지만 국제적으로 쓰는 기호는 약간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A접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있어요. 처음부터 떨어져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B접점 같은 경우에는 붙어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기호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가 알아두는 것이 좋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KSC라는 단위가 있고 기호가 있고 IEC라는 기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두어야지 나중에 회사 가서 회사에서 물줄을 받아서 우리가 뭐 도면을 작성하거나 도면을 만드는 거나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기호를 잘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두 개 다 알아두는 것이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기호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접점은 모든 스위치에 존재를 하면서 A 접점과 B 접점이 존재를 하고 뭐 추가적으로 C 접점이라는 것도 있지만 C 접점은 다음에 여러분이 이 기호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지면 그때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워볼 기호는 램프예요. 램프는 뭐 전구 생각하면 됩니다. 램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류가 흘렀을 때 그 전기 에너지가 빛으로 바뀌는 장치를 말해요. 즉 전류가 흐르면 그냥 불빛이 반짝하는 게 이제 램프라고 보면 됩니다. 산업 현장에서 램프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어디서 사용하냐면 이제 동작을 알려줄 때, 즉 현재 상태를 알려줄 때 많이 사용을 해요. 뭐 어떤 장치가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램프가 불이 들어와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어떤 장치가 동작하고 있으면 초록색 램프가 켜져 있다거나 또는 뭐 긴급 상황에 의해서 조금 정지를 했다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뭐 적색 램프를 킨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작자 또는 어떤 수리하는 사람이나 그거를 만드는 사람으로 하여금 현재 상태를 빠르게 캐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것이 램프예요. 여러분 뭐 돌아다니다 보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파일럿 램프라고 해가지고 그 뭐 이렇게 교통 제어반이나 어디 돌아다니다 보면은 제어반이 이렇게 달려 있는 거 가끔가다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철판 이렇게 네모난 거 있고 열쇠 꽂아서 이렇게 열 수 있게 해놓은 뭐 그런 거 가끔가다 볼 수 있는데 그런 거 잘 살펴보면은 안쪽에 램프가 이렇게 하나씩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데서 우리가 보통 램프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램프의 기호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A 접점과 B 접점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고 이번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램프는 아까 말했던 빛을 내는 그런 장치라고 했어요. 램프도 당연히 기호가 존재를 하겠죠. 기호는 똑같이 KSC 단위랑 IEC 단위 두 가지 기호가 있는데 두 개 다 아는 것이 좋습니다. KSC가 직관적으로 보기에는 확실히 편하긴 해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동그라미에다가 대부분 어떤 동작하는 장치들을 동그라미 안에다가 그냥 약자를 써가지고 표현하는 게 보통 KSC 단위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램프는 알파벳으로 L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냥 동그라미 안에 이렇게 L을 써가지고 보통 표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이걸 보고 아 램프가 있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IEC에서는 램프를 조금 구체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도 아니고 약간 이렇게 약자를 사용해서 쓰는 게 아니라 기호 자체를 정의를 해두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원 안에 이렇게 X 표시를 해서 램프라는 기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 다 알아두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러면 간단한 회로를 한번 그려가지고 아까 A 접점, B 접점 그리고 이 램프를 사용한 회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뭐 물론 이렇게 사용은 안 하는데 그냥 여러분이 아는 기호로 그리기 위해서 전지를 일단 그냥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는 보통 안 그려요. 전원장치를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전지로 그려볼게요. 그리고 일단 먼저 KSC 단위로 한번 회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로는 닫혀있을까요? 열려있을까요? 회로는 지금 열려있는 상태예요. 스위치가 열려있기 때문에 전류가 지금 이쪽을 지나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지금 전류가 램프를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전환이 안 되고 램프에는 불빛이 당연히 안 들어오는 상태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 푸시 버튼 스위치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손가락을 이렇게 눌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손가락을 이렇게 누르면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던 접점이 이렇게 붙겠죠. 이렇게 붙는 순간 지금 닫힌 회로가 되면서 전류는 흐를 수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흐르면서 램프를 지나가게 되고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램프가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서 불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상태로 변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푸시 버튼 스위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램프에 불빛이 계속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손가락으로 스위치를 계속 눌러주고 있어야지만 이 램프에 불빛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우리가 손가락을 뗀다면 푸시 버튼 스위치는 스프링이 안에 존재한다고 했어요. 그럼 스프링의 탄성력에 의해서 이 스위치는 알아서 원래 위치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면 이쪽은 다시 열린 회로가 되고 전류는 흐를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면 램프는 자동적으로 다시 꺼지는 그러한 간단한 제어 장치를 만든 거예요. 즉 램프를 우리가 켜고 싶을 때 스위치를 누르고 램프를 끄고 싶을 때 손가락을 떼가지고 스위치를 끈다면 불빛을 우리가 껐다 켰다 원할 때 제어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건 A 접점에 대한 회로였고, 자, 이번에는 B 접점에 대한 회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전지 하나 그리고 B 접점은 처음에 붙어 있는 접점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램프 이렇게 그려주고, 이렇게 그렸을 때 지금 보면은 회로는 지금 열려 있어요, 닫혀 있어요. 지금 보면 닫혀 있죠. 스위치가 처음부터 닫혀있기 때문에 접점이 붙어있고 전류는 흐를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흘러서 램프의 불빛이 처음부터 우리가 조작을 하지 않아도 들어와 있는 상태를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만약 손가락으로 스위치를 눌러서 이 접점을 떨어뜨린다면 비접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작하는 순간 스위치가 접점으로부터 떨어지게 되고 지금 여기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가 없죠. 그러면 램프는 꺼지게 되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즉 비접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작을 하면 램프에는 불빛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죠. 근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얘는 푸시 버튼 스위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가락으로 누르고 있을 때만 여기서부터 접점을 떨어뜨려 놓을 수가 있어요. 즉 우리가 누르고 있을 때만 불빛이 안 들어오겠죠. 그럼 우리가 손가락을 뗀다면 아까와 마찬가지인 원리로 스프링의 탄성력에 의해서 접점은 원래 위치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접점이 원래 위치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회로는 다시 닫힌 회로가 되고 전류는 흐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처음 상태로 돌아와서 램프는 불빛이 잘 들어오는 상태가 될 겁니다. 이게 A 접점과 B 접점을 사용해서 회로를 간단하게 알아보았어요. A 접점과 B 접점의 기호는 지금 KSC 단위를 사용을 해가지고 표현을 했고, 램프만 조금 그냥 IC 단위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KSC랑 IC랑 단위를 KSC랑 IEC랑 기호를 다 알아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냥 그려봤고요. 그리고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 써요. 그냥 여러분이 아는 기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램프랑 KSC랑 IEC 단위 그리고 뭐 접점, 스위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회로에서 동작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다음 시간에 그러면 A 접점이랑 B 접점 한번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원을 먼저 인가해 볼게요. 자, 그럼 지금 전원 들어와서 얘는 지금 주황색 버튼은 B 접점에 연결해 놨고, 지금 초록색 푸시 버튼은 A 접점에다 연결해 놓았습니다. 지금 보면은 B 접점에 연결해 놨기 때문에 처음에 닫힌 회로가 돼서 이 램프에 불빛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전원 껐다가 한번 다시 켜볼게요. 지금 전원을 이렇게 투입을 하면 지금 B 접점이랑 연결된 램프는 처음부터 불빛이 들어와 있고, A 접점이랑 연결된 램프는 불빛이 안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B 접점을 누르면 접점이 떨어진다고 했어요. 떨어졌기 때문에 열린 회로가 되면서 램프에 불빛이 들어오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다시 손가락을 띄면 푸시 버튼은 스프링의 탄성력에 의해서 접점이 다시 붙고 램프에 불빛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A 접점 이번에 확인해 볼게요. A 접점은 눌렀을 때만 붙는 접점이라고 했어요. 그럼 눌렀을 때 닫힌 회로가 되니까 램프에 전류가 흐르면서 눌렀을 때만 램프에 불빛이 들어오는 게 정상적인 동작이겠죠. 자,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르는 순간 램프에 불빛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손가락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스프링의 탄성력에 의해서 접점이 원래 위치로 돌아가면서 열린 회로가 되고 램프에 전류가 전달되지 않아서 램프가 꺼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A 접점과 B 접점의 동작을 실제로 한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